요즘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예전 같지가 않네요. 다 나이 탓이죠. 이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58세의 박성호 씨도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은퇴를 앞두고 자녀들도 다 크고 외형적으로는 안정된 삶 같았지만 문제는 그가 가장 필요할 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시간이 줄어들고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이유 없는 짜증과 무기력함이 그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이상 없고 운동도 나름 꾸준히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몸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죠. 나만 이런 걸까? 혹시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그는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한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박성호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생리적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수치가 아니며 회복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는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스푼, 생강 한 방울을 떨어뜨려 마시고 단 5분 정맥 펌프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볍고 무엇보다 아내의 미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나를 다시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남성들이 박성호 씨처럼 몸은 괜찮은데 활력은 떨어진다고 느끼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예전 같을 수 없지? 다 나이 탓이지 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나이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직업, 가공식품과 당분 위주의 식단. 이런 요소들이 몸의 순환을 방해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결국 생리적 활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58세 박성호 씨도 병원 검사에서는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매일 에너지가 떨어지고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치는 정상일 수 있어도 몸이 기능적으로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기름은 있는데 엔진이 돌지 않는 상태인 셈입니다. 의외로 많은 남성들이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안심하지만 실제로는 뇌와 혈관, 호르몬 사이에 미세한 조율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율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복잡한 약물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핵심은 혈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혈류가 남성 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함께 보시죠. 잘 먹고 잘 자는데도 활력이 없다면 혈류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어느 노인의학 전문의가 남성 건강 강의에서 했던 말입니다. 사실 많은 남성들이 혈류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신체의 모든 기능은 피가 제대로 돌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영양과 산소가 전달되지 않고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특히 뇌, 심장, 성기 등 혈류 의존도가 높은 기관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발기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성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이 해면체로 충분히 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활력이 떨어졌을 때 무조건 호르몬이나 심리만 탓할 게 아니라 혈관과 혈류의 상태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58세 박성호 씨도 식초와 생강을 시작한 뒤 아침에 몸이 가볍고 상쾌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혈류가 개선되어 산소와 에너지가 더 잘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혈류를 좋게 하는 건 단지 활력을 되찾기 위한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을 되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다음 주제는 이 혈류를 효과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식초의 역할입니다.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몸의 순환을 깨우는 자연 발효물. 바로 그 식초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새콤한 맛, 샐러드 드레싱, 김치 담글 때 쓰는 조미료. 대부분은 단순한 요리 재료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식초는 고대부터 약용 발효식품으로 쓰여왔습니다. 특히 사과식초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자연요법의 필수품으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식초 속에는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아세트산, 몸의 에너지를 높여주는 유기산,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항산화 성분이 자연 발효 과정을 통해 고농도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식초는 단순히 음식 맛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몸속 오래된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강력한 자연 세정제인 셈입니다. 특히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40대 이후 남성에게는 이 기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박성호 씨는 식초를 공복에 마신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식초가 혈관을 자극하고 간 해독을 돕고 신진대사를 깨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약보다 더 꾸준하고 자연스러운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식초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식초와 함께 쓰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또 하나의 자연 재료, 바로 생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기 걸릴 것 같을 때 생강차 한 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생강은 우리 일상 속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생강의 진짜 능력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생강은 혈관을 열고 피를 흐르게 하며 호르몬 분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자연의 촉진제입니다. 그 핵심은 두 가지 활성 성분에 있습니다. 바로 진저롤, 과쇼가올, 쇼제일. 진저롤은 생생한 생강에 풍부하며 강력한 항염작용과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할 때 생기며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힘이 뛰어납니다. 즉, 생강은 좁아진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고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끝까지 도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박성호 씨도 식초에 생강 한 방울을 더한 후 아침에 머리가 맑고 손끝까지 따뜻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가 도는 느낌이 처음으로 실감 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능,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분비 자극입니다. 동물 실험과 몇몇 인체 실험에서는 생강 섭취 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기능뿐만 아니라 남성의 근력, 자신감, 감정 안정, 집중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식초가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이라면 생강은 그 길 위를 달리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폭발적인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식초와 생강을 어떻게 조합해야 몸이 편안하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정확한 사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혈관을 청소하고 하나는 혈액을 밀어 넣는다. 식초와 생강의 조합을 설명할 때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은 단독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지만 함께 쓰일 때 비로소 폭발적인 활력의 문이 열립니다. 식초는 혈관 내에 쌓인 노폐물,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등을 씻어내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막힌 하수도를 뚫고 물길을 다시 만드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물길이 뚫렸다고 해서 물이 저절로 세차게 흐르는 건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심장을 자극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빠르고 강하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식초는 길을 열고 생강은 그 길 위로 에너지를 흐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데이 플러스 B가 아니라 A와 B가 만나 10배 이상의 효과를 내는 시너지 조합입니다. 박성호 씨도 처음엔 식초만 마셨을 때보다 생강을 함께 넣었을 때 손끝이 따뜻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졌으며 아침 기상이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단점은 거의 없습니다. 단, 올바른 용량과 방법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식초 플러스 생강 조합을 몸에 무리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그냥 많이 마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정보에서 어떤 재료가 좋다고 들으면 많이 먹을수록 효과도 클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연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보다 균형, 그리고 별표 타이밍 별표입니다. 식초와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위장을 자극하거나 심지어 반대로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열성이 강해서 하루에 1지방울 이상 자주 섭취하면 위염 증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강산성이라 공복에 과다 섭취하면 속쓰림, 구토감,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사용법.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1컵 약 200ml에 사과식초 15ml 밥숟가락 1스푼 생강즙 또는 생강 에센스 1방울 잘 저어 마신 뒤 10에서 15분 후 가벼운 식사.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식초 양을 절반으로 줄여 7-8ml. 몸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속이 쓰리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면 식사 후 30분 뒤로 시간대를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건 박성호 씨의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는 처음에 생강을 2방울 넣었다가 속이 따뜻하다 못해 더부룩해지는 느낌을 받아 양을 줄이자 오히려 더 상쾌했다고 말합니다. 건강은 빠른 결과보다 안정적인 적응이 먼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방법을 실천한 한 실제 인물이 단 2주 만에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그 생생한 체험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단 2주. 그런데 내 몸은 달라졌습니다. 62세 김종수 씨는 은퇴 후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밤이 되면 쉽게 지쳐 아내와의 대화조차 귀찮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유튜브에서 식초 1스푼 플러스 생강 1방울 영상을 보고 망설임 끝에 직접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주.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식초 특유의 시큼한 맛이 불편하게 느껴졌고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둘째 주. 5일쯤 지나자 아침 기상이 한결 가벼워졌고 손발이 따뜻하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눈빛이 다르다. 김 씨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났다고 회상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몸이 가벼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부부 사이의 공기가 부드러워졌다는 것.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식초와 생강을 습관처럼 마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내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의 활력을 키우는 또 하나의 핵심, 음식으로 채우는 에너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아르기닌, 이 두 가지 영양소가 남성에게 왜 꼭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시죠. 아무리 좋은 걸 마셔도 혈액이 돌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활력은 결국 순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환을 돕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정맥 펌프 운동입니다. 복잡한 운동 아닙니다. 침대 위에서도 양말을 신은 채로도 가능합니다. 하루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맥 펌프 운동 방법. 똑바로 선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 최대한 높이 5초 유지 후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 하루 2, 3세트, 특히 아침에 하면 효과적. 왜 이 동작이 중요할까요? 다리 근육,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이 근육을 자극하면 심장에서 내려간 피가 다시 위로, 그리고 생식기 방향으로 강하게 올라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운동량이 줄면서 하체 혈류가 정체되기 쉬워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2주간 실천한 50대 남성의 경우 기상 직후 발기력 개선, 야간 빈뇨 감소, 다리 피로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시간도 돈도 들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몸의 기를 만들었고 혈액의 흐름도 도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활력을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저녁 습관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특히 발을 따뜻하게 하는 행동이 어떻게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릴게요. 잠자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해보셨나요?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지만 수면 전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은 생리적 기능과 활력 회복에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왜 발을 따뜻하게 해야 할까요? 발에는 3,000개 이상의 말초혈관이 집중되어 있고 체온 조절과 자율신경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조절하는 내분비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 38에서 42도에 발목까지 약 10분간 발을 담급니다. 물에 생강 슬라이스를 2, 3조각 넣으면 혈액순환 플러스 항염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10분 이상 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피로감 증가.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 당뇨나 신경 손상 환자는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깊은 수면 유도, 심장 박동 안정, 성장 호르몬 및 안드로겐 분비 촉진, 아침 기상 시 더 개운한 느낌. 특히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한두 시간 사이 남성 호르몬의 자연 분비가 가장 활발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발을 따뜻하게 하는 단순한 행동이 다음날 활력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흐름을 더 강하게, 더 오래 유지시켜줄 마지막 조력자 영양소 보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무엇을 먹느냐가 결국 당신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운동, 습관, 호흡 모두 중요하지만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원천은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은
남성의 혈관 건강과 호르몬 밸런스에 필수입니다. 마그네슘 순환과 이완의 미네랄. 300가지 이상의 효소 작용에 필수. 혈관 확장, 근육 이완,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 특히 잠들기 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깊은 수면과 회복 호르몬 분비가 방해됨. 풍부한 식품. 바나나, 시금치, 브로콜리, 아몬드, 현미, 검은콩 등. 아르기닌 혈류의 연료. 체내에서 별표 산화질소, 별표를 만들어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킴. 이는 곧 해면체로의 혈류 증가와 연결됨. 또한 성적 반응 속도와 회복력에 직접적인 영향. 풍부한 식품. 호박씨, 땅콩, 콩, 닭가슴살, 연어, 달걀 등. 두 영양소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매 끼니에 조금씩 고르게 섭취. 생으로 먹거나 가열을 최소화하면 흡수율이 높아짐. 식초와 생강 혼합물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 상승. 주의할 점. 보충제로 섭취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 필요. 당뇨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아르기닌 섭취 주의. 결국 활력은 하루하루의 식사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게 해주는 마지막 열쇠, 꾸준함과 감정의 리듬 조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한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식초, 생강, 운동, 영양소. 아무리 좋은 방법도 지속하지 않으면 효과는 미미합니다. 활력은 하루 만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왜 꾸준함이 중요한가요? 몸은 일정한 자극에 반응하고 기억합니다. 꾸준한 습관은 뇌의 시상하부와 호르몬 시스템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은 감정 리듬과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정서적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성 활력과 감정 리듬의 관계. 불안, 분노, 우울은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킴. 반대로 감사, 안정감, 만족감은 테스토스테론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킴. 즉, 기분이 좋은 날이 몸도 반응하는 날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정 리듬 조절법. 아침에 3분 명상 오늘도 활력 있게 라는 자기 암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건강하게 표현하기. 매일 5가지 감사한 일 적기. 주 1회 자연 속 산책하기. 이처럼 마음의 습관이 몸의 활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꾸준함은 시간이 쌓일수록 배신하지 않는 투자입니다. 1달, 3달, 6달. 어느 순간 거울 속의 당신이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이 여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현명한 실천 전략과 마무리 팁을 알려드릴게요. 강한 결심보다 중요한 건 좋은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진짜 시작해볼게요. 하지만 며칠 못 가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죠. 왜일까요? 의지는 소모되는 자원입니다. 처음엔 뜨겁지만 반복될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스트레스, 피곤함,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을 덜 시험하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다음 3가지 전략으로 실천을 자동화하세요. 전략 1. 시각적 자극을 활용하라. 아침 물컵 옆에 식초병을 미리 꺼내놓기. 핸드폰 배경화면에 오늘도 활력 있게 이미지 저장. 거울에 짧은 문장 메모 붙이기. 당신은 다시 회복 중입니다. 환경이 말을 대신하게 하세요. 전략 2. 미리 정해진 시간과 장소 만들기. 언제든지가 아닌 매일 아침 7시 식탁 앞에서처럼. 반복되는 패턴이 뇌에 각인되며 자동화됨.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은 뇌가 이건 습관이다라고 인식하게 합니다. 애매모호한 결심보다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강력합니다. 전략 3. 함께하는 사람 만들기.
가족, 배우자, 친구 중 한 명과 함께 시작. 매일 한 줄씩 서로 메시지 주고받기. 오늘도 실천 완료했습니다. 작지만 누군가의 응원과 관찰이 계속 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나 혼자보다 누군가와 함께는 오래 갑니다. 결국 당신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이 여정의 의미를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거울 속 당신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친 몸, 무기력한 마음, 무심해진 관계. 그 모든 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58세 박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제 눈빛이 다시 살아나더군요. 그때 알았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작은 변화가 만드는 기적. 매일 아침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과 생강 한 방울. 종아리 들기 운동 1분. 발 담그기 10분. 감사한 일 5가지 쓰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10초의 미소. 이 모든 걸 꾸준히 한 지 3개월. 몸도 마음도 달라졌고 아내와의 대화도 다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중요한 건 몸을 돌보는 것이 결국 관계와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이미 그 첫걸음을 디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건강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진짜 두 번째 봄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